여러분, 학창 시절에 조별 과제 때문에 골치 아팠던 기억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그냥 묻어가고, 참 속상할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함께 일하는 법 자체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엄청난 힘, 협동학습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녔던 학교는 어땠나요? 쇠장은 우리한테 같이 일해라 라고 하는데 왠지 학교에서는 너 혼자 잘해야 돼 라고 배우는 것 같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흔히 좋은 성적, 높은 점수가 성공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시험 점수만으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는 교실 밖 진짜 세상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들에 대해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협업 능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이죠. 진짜 문제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르칠 건데 바로 이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학생들 몇 명 묶어놓고 자, 이제부터 너희는 한 조야. 알아서 협력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협동학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 감정만 상하고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뭘까요?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실이라는 공간 자체를 협력의 장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접근법. 지금부터 협동학습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협동학습이 정확히 뭘까요? 여기 정의를 한번 보세요. 학생들이 작은 그룹을 이룬다. 여기까지는 그냥 조별과제랑 비슷해 보이죠? 근데 핵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이 부분, 자신과 다른 구성원의 학습을 함께 촉진한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성공이 곧 팀원의 성공이고 팀원의 성공이 바로 나의 성공이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협동학습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 변화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더 이상 조용히 자기 공부만 하는 개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말 그대로 하나의 학습 공동체가 되는 거죠. 교실에 흐르던 정적과 경쟁심 대신에 활발한 토론 소리랑 서로를 격려하는 목소리가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협동학습을 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좋을까요? 이게 그냥 분위기 좋아져요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과들이에요. 예를 들면 학생들은 훨씬 더 깊이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내 생각만 맞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의 관점도 존중하게 되죠. 또 자연스럽게 남을 돕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건강한 자아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결국엔 진짜 세상에 나가서 필요한 태도와 가치관을 교실에서부터 미리 배우는 거죠. 와, 이건 단순히 지식만 배우는 걸 넘어서 한 사람이 온전히 성장하게 만드는 거네요.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럼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데,잖아요. 그쵸? 이 이상적인 협동학습을 우리 교실에서 실제로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비밀이 바로 아주 체계적인 5단계 접근법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이건 절대로 그냥 애들 몇 명 묶어서 자, 너희가 한 조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공적인 협업이라는 게 그냥 놔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치밀하고 의도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5단계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5단계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목표 명시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오늘 배울 내용은 이거야 하는 학원 목표만 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오늘 서로의 의견을 경청해야 해 같은 사회적인 목표, 즉 협력의 목표까지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제 구조화하기. 어떤 활동을 할지, 그리고 조 안에서 누가 발표를 하고 누가 기록을 할지 이런 역할까지 구체적으로 짜주는 거죠. 세 번째, 과정 가르치기. 이게 진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아이들한테 그냥 협력하라고 하면 못해요. 어떻게 의견을 나누고 만약에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 협력하는 기술 자체를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수행 모니터링하기. 조를 짜주고 그냥 끝 하고 선생님은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면서 지켜보고 어려움을 겪는 조가 있으면 슬쩍 개입해서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평가하기.
결과물에만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우리 조는 이번에 협력을 얼마나 잘했지? 하고 그 과정 자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제가 방금 5단계 중에서 세 번째 과정 가르치기가 진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겁니다. 학생들 머릿속에 이 생각들을 심어줘야 해요. 우리 팀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구나 하는 상호 이익. 우리는 정말 한 배를 탔구나 하는 공동 운명체 의식. 그리고 나는 이 팀의 일원이야 하는 끈끈한 소속감. 성공했을 때 다 같이 기뻐하고 또 팀원 한 명 한 명을 서로 챙겨주는 책임감까지. 이 모든 게 갖춰질 때 비로소 진짜 협업이 딱 하고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원리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이상적인 이야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교육 현장에서 효과가 검증된 아주 구체적인 모델들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ST, AD, GGT, 직소, TA 같은 이름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모델들인데요. 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저기 직소 모델 같은 경우는요. 퍼즐 맞추기랑 비슷해요. 각자 다른 조각의 전문가가 된 다음에 다시 원래 팀으로 돌아와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주면서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방식이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처럼 각각의 모델들이 저마다의 독특한 방식으로 협동의 원리를 교실에 녹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협동학습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까지 꽤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판적 사고, 추론, 문제 해결 능력은 다른 사람과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되는 경우가 많다. 맞습니다. 우리가 미래 인재에게 꼭 필요하다고 그토록 외치는 이런 고차원적인 능력들이요. 혼자 책상에 틀어박혀서 공부할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부딪히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훨씬 더 잘 자라난다는 거예요. 결국 협동학습은요. 당장 눈앞에 시험 점수 몇 점 올리려고 하는 기술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직장,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삶을 위한 진짜 교육이 아닐까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고 기술이 모든 걸 다 해주는 시대가 올수록 역설적으로 함께 일하는 능력, 이 인간 고유의 힘은 더 중요해질 겁니다. 미래가 이렇게 명백하게 협력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실 역시 그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입니다.